제 두카티의 이미지를 이 녀석이 깨줄지. 그렇게 5,400만 원을 냈어요. 202마력에 네. 무게는 포터급. 잘 못하면은 무용지물이에요. 바지 자자 하이라이트. 이렇게 기억해줄까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 느낌 오셨죠? 이 상태로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모토잡입니다. 오늘은 분당에 나왔습니다. 예, 말로만 듣던 분당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머리 털라고. 왜냐? 바로 파니갈레, 예, 두카티 코르세, 뭐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어마어마한 녀석이 있다길래 왔습니다. 벌써부터 보이는 게 요 카본 휠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되게 기대가 되고요. 시승 차량을 제공해 주시는 차주님의 간단한 소개와 채널을 하나 파셨다고 하셨는데 그 소개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박세니라고 합니다. 심리치료사, 심리 컨설턴트인데요. 2004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없는 수업 만들어서 기숙학원계에서 심리 수업, 그래서 학생들 성적 높이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제 분당 박세니 마인드 코칭 센터에서 성인까지도 다 심리적인 문제, 그 사업 더 잘 되시도록 심리 컨설턴트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컸는지 알겠어요. 들어보니까 애들의 어떤 그 성적을 높일 수 있는 심리 상태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시죠? 아, 그러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뭔가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지만 그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무의식에서 그걸 변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바이크 쪽에는 이제 코너링 돌 때 안 누워진다 그러면은 그 심리도 깨주시나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아, 정말요? 저는 최면요법도 하거든요. 오, 정말요? 예. 그러면은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박세니 마인드 코칭입니다. 시동을 어떻게 거는 거예요? 아우, 소리워서. 엔단 잘 들어가네. 엔단 잘 들어가면 합격. 파니갈레. 야, 여기도 무광 이거 카본이야. 와우. 근데 조금 뻑뻑하다. 뭐가? 스로틀이 약간 뻑뻑해. 이거지. 오케이. 이 느낌이야. 예. 그만할게. 아이, 가볍다. 말이 필요 없지 뭐.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발착지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제 무게가 100kg고 175cm입니다 발착지성은 거의 뭐 잘만 하면은 발바닥 전체가 닿을 수 있을 만큼의 포지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소리 장난 아니네. 자세 잘 잡아야겠다. 벌써부터 팔 아프네. 지금 저속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8, 9 뭐씩인가, 파니갈레 뭐 9 뭐씩이 900 몇씩이 있잖아요. 걔들이랑 확연하게 틀린 감성은 지금 저 RPM 한 6000까지밖에 안 써봤어요. 두카티 특징이 저 RPM에서 약간 갤갤거립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긴 해. 그런데 빠따감이 기본적으로 있어가지고 다른 밑에 모델에 비해서 도어가 큰 실린더 헤드가 이렇게 팡팡팡 한 번씩 쳐주기 때문에 빠따감이 살아있어. 예. 지금 3000 RPM인데도 그때부터 당겨도 잠시 개개거리지만 곧잘 힘을 잘 내줍니다. 이렇게 툴툴 톡탁탁탁 도다다닥 이렇게. 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두카티 코르사가 뭔지. 예. 제가 듣기로는 두카티 코르세가 경주 두카티 레이싱, 그리고
뭐 1199 이게 이름이죠. 파니갈레 R. 예, 레이싱 버전으로.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알아보니까 13년도에 나온 녀석이고요. 그리고 1199 ABS 그냥 노멀 버전에 있고, 이 녀석 파니갈레 S가 있고 파니갈레 R이 있는데, 이게 최고 사양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가격대가 5천만 원 정도. 5,400만 원. 5,400만 원요? 아, 이 거칠다는 느낌이 왜 거칠다고 하는지 이제 알겠어, 점점. 이게 이 손목 스로틀링을 엄청 민감하게 해야 돼요, 이 녀석.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직발에서도 뭔가 아직 당길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낀 점도 이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툭툭툭툭툭 이게 조금 불규칙해. 그리고 온몸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 몸이 지금 그룹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슬로우로 보시면은 약간 득급 약간 거칠어요. 엄청 거칠어.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엔진의 펀치력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스로틀 너무 빡빡해. 뭔지 모르겠어. 점점 적응되고는 있는데, 스로틀, 야, 이거 아무나 무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손나개가 너무 아파. 와. 얘는 충분히 돌아주고 있어. 예. 그냥 니 위드 몸이랑 일직선상으로 누워줘도 그냥 누워줍니다. 근데 엉덩이까지 빼면은 뭐랄까 뭔가 불필요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가 먼저 누워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알차를 탈 때, 리터급, 특히 리터급 알차를 탈 때 코너링을 돌아 나가는 거는 순전히 라이더의 스킬에 좀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 번씩 드리는데, 얘는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누워 코너링 머신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차체도 되게 가볍기 때문에, 야, 이제 직발에서 그 느낌만 제대로 맛보면은 이 녀석이 어떤 장르인지는 확실히 알겠네요. 뭐 달리는 장르지만 물론. 이 녀석을 지금까지 어떻게 고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타도 적응을 빨리 해서 1년 되면 좀 지겨울 법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저는 뭐 다 각자 자기 바이크가 최고겠지만, 저는 이게 예 이상은 없다고 봐요. 너무나 거칠고, 그래서 더 재밌고, 예, 그러니까 다른, 제가 알기로 이 이후 버전들 이제 동호회에서 같이 두카티 타보면, 같이 바꿔서 한번 타보면, 좋은 말로는 부드러운데 재미가, 부드러워요. 두카티는 부드러우면 안 되는데 이제 많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타협을 했는데, 타협을 많이 해서 아주 스무스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타보는 친구들이나 형들이 엄청나다고 이렇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필링이 다른 거예요. 오기 전에 봤는데 170kg가 안 되더라고요, 건조 중량이. 그거는 거의 이제 쿼터급 킬로그램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마력은 202인가 203. 맞아요. 왜냐면 이게 195 아니고 195 아닌 게 이거 테르미니온으로 바꾸고 그런 풀로 해서 202마력 넘을 거예요. 202마력의 무게는 쿼터급. 모르겠다. 핸들 걸렸어. 확실히 걸렸어. 가벼워서 이거 되게 완만한 와인딩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찰랑찰랑 거리는 건 있어. 이게 순전히 무게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맛이네. 이게 두가리지. 이게 두가리야.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얄짤없네. 사기통을 내 두 주먹으로 박살을 내겠다는 의지가 딱 느껴집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틈이 없냐.
뭐랄까 진짜 밀어붙인다는 느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정말. 아니 이걸로 사기통에 그 빠따가 나오겠어 하면서 쫙 밀었는데 이거 웬걸 핸들이 그냥 날아가 버리네. 들려서 살짝 이렇게 하다가 탁 내려오면서 약간 털렸어. 머신 맞네요 머신. 심지어 사기통보다도 재밌어요. 사기통은 약간 그 찐득한 맛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승용차 같은 차 같은 사기통 그 느낌이 있는 반면에 얘는 그냥 정신없어. 좋아합니다 저. 야생마 그 느낌이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 자, 디자인은 여기서부터 그냥 스캔하듯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있네요. 타이어에 질소 충전되어 있습니다. 질소가 뭐 바람이 잘 안 빠지고 뭐 그런 장점이 있다는데 잘 몰라요. 그리고 휠 이거 한번 건드려 보고 싶었어. 소리 들려요? 엄청 가벼워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둔턱에서 안 깨지고 버티지? 이게 탄성이 또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없으면 벌써 깨졌겠죠, 그죠? 우와, 치기만 해봐도 엄청 가벼워요. 소름. 그러니까 너무 가볍다니까 너는. 자, 올린즈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파이 뭐 빵빵합니다 아주 그냥. 브레이크는 중상급으로 보여지는 디자인의 브em브를 달고 있네요. 뭐 포피스톤에 복동식 더블 디스크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가방. 이게 바람 저항을 생각해서 되게 넙대대하게 디자인이 돼가지고 가오리 날아가는 모양 그런 것 같습니다. 계기판은 깊숙이 들어가 있고 시인성 굉장히 좋고요. 뭔가 한눈에 딱 들어오진 않지만 내가 이 녀석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겠다, 정보를 알고 싶다 해서 그 눈알의 위치를 이쪽으로 옮기다 보면은 대번 파악이 가능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댐퍼까지 달려있어야지. 안 그랬으면 나는 아까 죽었어. 그리고 R 특징이 무광 스텐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 녀석의 또 특징이죠. R만 이렇게 돼 있고 S나 뭐 ABS 노멀 버전은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르사 클리어 올려져서 탄탄하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달릴 때 여기가 얼마나 뜨겁든지 사타구니가 찢어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역시나 두카티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레이싱용으로 만든 녀석답게 빨리빨리 타이어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노 스윙암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디자인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가벼운 것까진 좋은데 출력도 좋아. 그래서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서스펜션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올린즈를 믿고 당기는데도 약간의 요철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지날 때는 약간 풀립니다 확실히. 그래서 하는 사람이 그 부분은 채워줘야 돼요. 최소한 제가 의도치 않은 핸들 털림이라던가 뭐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지면 잘 잡아주고 있어요.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거지. 근데 엔진 필링은 안정적이지 않아.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거칠어. 두근두근 거립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계속 당기고 싶어요. 자, RPM 성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3000부터. 와, 앞이 돌려. 너무 과격하다. 나 포기. 야, 너무 무섭다 얘. 너무 무서운데 조금씩 당기고 싶네. 나빴어. 너무 나빴어. 애가 배드보이네, 배드보이. 배드보이입니다. 8000까지 가기 전에도 앞바퀴가 들려. 뭐 가늠을 못하겠어. 너무 가벼워. 그리고 8000에서 빵 터지는 구간이 생겨요. 와, 이렇게 파워밴드 터지는 것 마냥. 그 위로는 모르겠어요. 올라가 보진 못하겠어. 그 위로까지 올라가면 전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땡기질 못하겠어요. 살려주십시오. 제 한계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엉덩이가 승천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시트고가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왼쪽에 리어 서스가 간섭이 있어 가지고 약간 벌어지는 포지션이 만들어지는데 오른쪽은 괜찮아요. 앞으로 손을 뻗고 내려가 봅니다. 보통은 여기 잡혀요. 고속 투어러는 보통 여기 잡혀요. 그런데 더 내려가죠. 내려가서 이렇게 잡히는데 엄청 빡센 자세는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R6 타봤는데 그 녀석은 요렇게 빠져요. 더 좀 디테일한 얘기를 하자면은 이건 주행할 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인데 뭐랄까 좀 완만하고 깊은 코너였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자세 잡고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그 스로틀 반응에 의해서 엔진 회전을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뭔가 설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이 녀석이 하도 가벼워서 조금만 스로틀링 해도 즉각 반응이 몸으로 전달이 됩니다. 얘가 무거웠다면은 그 무게로 하여금 스로틀 반응을 자기 스스로 자체가 상쇄를 시켰겠지. 하지만 그냥 그대로 저한테 전달을 해버린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약간의 굴곡짐 있잖아요. 그 울퉁불퉁함이 이 코너에서 영향을 주고 있을 때 차체가 이렇게 뭔가 제가 GP 머신을 타는 레이싱 선수 마냥 제어를 자기가 스스로 좀 해줘야 돼.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뭔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있었습니다. 자세는 이렇게 봤고요. 예, 스타팅 멤버 나도 끼워주세요. 스타팅 멤버. 한 번만 당겨보고 그냥 집에 갈래. 아, 너무 무섭다 얘. 이기통이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 정말. 뭐 앞바퀴가 원체 돌려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아, 사타구니 제발 신호 터져라. 터진다. 안 터지네? 안 터지네. 와, 사람 살려라. 이 걸걸거리는 맛 가만히 서 있어 보면은 얘가 좀 이따가 망가질 것 같은 소린가 모르겠을 정도로 털레 거려요. 근데 그게 고속을 조금만 치다 보면은 이게 바퀴가 계속 뜰 것 같아. 아니 약간 내리막길인데도 불구하고 땡기면 뜰 것 같다니까. 이거 말 다 했잖아. 이 무게에 이 출력에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레이싱 선수가 아니라면은 그냥 마냥 편하게 탈 수 있는 녀석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컨트롤의 향연이야. 내 마인드 컨트롤, 이 녀석의 그 매뉴얼 컨트롤, 무슨 코너링 컨트롤이랑 컨트롤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정말 집중, 컨센트레이트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녀석 타면서 살아남으려면은. 아 뜨거. 그리고 강철 사타구니도 필요하고요. 뭐야 살려주세요. 저 빠니갈레 알이에요. 빠니갈레 알. 아줌마다 심지어. 와. 이 녀석이 비싸잖아요. 예, 많이 비싸잖아. 이 느낌을 조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VTR 1000 SP1 메모리 있으면 다행이고, 그 녀석 타보면은 약간 이 녀석의 맛을 좀 비슷하게나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비슷해요. 근데 얘가 좀 더 변칙적이고 앙칼져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브랜드의 특징이 살짝 자리 잡고 있긴 한데 전체적인 느낌은 좀 비슷하니까 싼 맛에 2기통의 진정한 풀파워를 느껴보고 싶으시다면은 혼다 VTR 1000SP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최종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출시되고 있는 리터급 알차들과 뭔가 견주어 봤을 때 잘 달려요. 그러니까 직발에서 스타트해서 5초, 10초 정도까지 당기고 있으면은 얘가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4기통이니까 보통은. 얘는 2기통이고요. 근데 박력은 뒤처지지 않아. 하지만 5초 이전,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7초 이전까지는 얘가 넘사벽일 것 같아요. 4기통은 튜닝하면 당연히 뭐 앞바퀴 돌리고 난리 나겠지만 지금 기존의 리터급 알차들은 뭔가 이 정도의 야생마 같은 얘를 내가 컨트롤 해야 되겠다 싶을 만큼의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가주고 누워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녀석은 확실히 더 잘 누워, 힘도 더 있어. 근데 그 무게가 엄청 적은 대신에 이 라이더가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거의 제 생각에는 37%, 35% 정도로 컨트롤 해줘야 이 녀석이 그 비로소 파니갈레 1199R이라는 머신이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못하면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만큼 거칠고 가벼운 코너링, 그리고 초반 스타트 킬링 머신을 만나본 것 같고요. 그게 단 것 같아. 얘는 경주용이니까 뭐 일상생활에서 뭐 어떻다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트랙 들어가야 됩니다. 이 녀석은. 저는 가보겠습니다. 이거 지하에 넣어놔야 돼요. 차주분이 장모님이랑 식사하시러 가셔가지고 넣어놔야 돼. 예쁘게 잘 넣어놓겠습니다. 예, 자빠링 한 거 없고요. 와서 뭐 이거 뭐야, 이 기스 뭐야,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코피 터집니다. 저.